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트럼프 관련 정책, 트럼프 트레이딩 이런 것들을 쭉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 관련 주들에 대한 좀 간단한 정리, 그리고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섹터, 업종,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미국이 일단 트럼프는 뭐 당선이 됐고, 그 다음 이제 미국도 상원 그리고 하원이 있죠. 그리고 특히 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원은 공화가 다수당이었는데, 오늘 일단 아직까지 뉴스 나온 걸로는 상원이 4년 만이죠. 민주에서 공화 측으로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51석 공화당 측이 51석 확보한 상황이고, 이후에 만약 하원까지 삼킨다면은 진짜 그야말로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트럼프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트럼프 관련해서 이전에 언급했던 뭐 정책, 트럼프 정책, 공약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에서 좀 세게 움직인 섹터도 있죠. 자,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들 뭐 새롭게 추가되고 뭐 변화 이런 거는 없기는 한데, 가장 대표적이었던 거, 오늘 지금 시간에는 좀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장중에 가장 셌던 재건 테마는 이전에 트럼프의 발언들이 계속 좀 누적이 됐죠. 그래서 사실상 이번 미국 대선 테마로 가장 강했던 거,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재건주이기는 합니다. 7월, 8월, 9월 이런 식으로 왔다가 재건주들이 그 전부터 계속 부각이 됐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재건주 SY 스틸텍도 있고, 3부토건은 좀 아쉽기는 한데 이 종목도 상한가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전에 재건주들이 계속 부각된 키워드 내용은 이거겠죠. 당선 트럼프 자신이 당선된다면은 당선 즉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내겠다. 자신이 대통령 되면은 바로 끝낼 수 있다. 근데 뭐 우크라이나 측에 좀 좋은 그런 협상의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무기 지원 끊는다는 거를 뭐 사실상 뒤에서 뭐 협박처럼 할지는 모르지만 무기 지원을 일단 좀 끊겠다라는 언급을 했었죠. 어차피 우크라이나는 무기 지원을 못 받으면은 전쟁을 이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발언 때문에 크렘린궁에서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좀 계속 밀어주는 뭔가 좀 긍정적인 이슈들을 좀 계속 어필을 했었죠. 트럼프 막 멋진 사람이다 이런 느낌으로, 뉘앙스로. 자, 그래서 지금 좀 살짝 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푸틴은 뭔가 쓱 웃고 있을 것 같고, 뒤에서 이제 젤렌스키는 조금 표정이 굳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언급을 통해서 가장 시장에서 테마 대장주로 움직였던 게 이제 재건이고, 오늘 시간에는 좀 빠졌습니다. 일단 SY 스틸텍이랑 SG 그 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곳은 우크라이나랑 MOU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뭐 기업이라던가 해가지고 SG 우크라이나 도로 복구에 10년간 4조 원 규모 아스콘 공급, 그 키워드로 시장에서 재건 대장주를 했었죠. 이때도 그렇고 이전에도 여기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는 우크라이나와 에너지 협력 MOU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DID 계열사 3부 토건은 폴란드 건설사랑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재건 MOU. 근데 3부는 사실상 좀 기업이 지금 얘는 뭔가 건드리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5천원짜리가 700원 뭐 동전주 박살이 나 있는 상태이고, 3부 같은 경우는 지금 재무가 상당히 안 좋은 기업이죠. 얘는 막말로 좀 상패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태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각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리스크가 너무 큰 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대장으로 움직였던 건 SG랑 SY 스틸텍. 자, 그래서 SY 스틸텍은 결국 신고가를 좀 넘어가는지, 아니면 지금 시간에 빠졌는데 이게 또 쫄쫄쫄쫄 내려오면, 전 개인적으로 지금 재건주들은 좀 들고 있고, 기본적으로 뭐 원래 멤버십에서 좀 말씀드리긴 했어요. 이번에 좀 트럼프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 재건주들은 트럼프가 된다면은 재건은 일단 분할 매수 폭을 좀 크게 할지언정 어느 정도는 좀 들고서 시계열을 좀 길게 볼 수 있지 않나. 왜? 그런 발언을 통해서 결국 종전, 휴전, 기대감이 나올 거고, 얘네들이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에서 좀 상승한 건 있지만 요것보다 조금 저는 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꽤나 길어졌죠. 몇 년 동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휴전, 종전 키워드가 나오면은 이제 조금 더
한 번 정도는 시장이 좀 주도 테마처럼 부각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뭐 눌리는 대로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차트상 이런 곳에서 저항 구간을 좀 계속 만들었었고, 저항을 계속 맞다가 돌파하면서 강한 저항을 돌파하면 보통 이제 또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이 되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을 살짝 좀 이탈했다가 오늘 이제 트럼프 이슈와 함께 좀 시세를 줬는데, 또 밑으로 내려오면은 재건 키워드는 어차피 트럼프가 언급을 하긴 할 거거든요. 실제로 진행을 안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그런 뉴스가 나올 수 있겠죠. 조만간 뭐 푸틴이나 젤렌스키랑 뭐 통화 준비하고 있다, 혹은 뭐 만남 계획이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건주들이 바로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트럼프는 또 그런 액션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전에 대북 시즌 때도 정말 트럼프 발언 하나에, 기억하시는 분들, 그 당시에 이제 매매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발언 하나로 대북주들이 상한가 갔다가 발언 하나로 하한가 갔다가 장 마감하고서 또 발언 하나로 다음날 20%막 30% 시작하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냥 뭐 슉슉 하면서 가면 갈아 끼우듯이 뭐 발언이 막 엄청 바뀌었었던 그런 게 있는데, 최소한 시장에서는 실제로 막 종전 휴전을 막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할 거다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전에 언급 하나만으로도 세력들은 바로 재료로 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재건주들 오늘 시간에 좀 빠지긴 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쪽은 내려오면은 조금 턴만 호흡만 좀 길게 보면은 괜찮은 종목들을 좀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는 크게 나누면은 SG, SY 쓸 때는 대장주예요. 그리고 데모랑 현대에버다임, 이런 애들은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차트 구간이 밑에서 좀 낮았던 애들이죠. 그래서 큰 틀에서 요거, 그 다음에 데모, 현대에버다임, 그 다음에 이제 MOU 있는 애들, SG, 다산 네트워크스 3부는 저는 못 건드릴 것 같고, DYD도 그렇고. 근데 그런 MOU 키워드들,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뭔가 전쟁 결국 재건 들어가려면은 바로 의식주에서 요 SY스텍 같은 경우는 모듈러 주택 키워드거든요. 결국에는 먹고 살고 자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폴란드랑 뭐 얘기도 좀 좋게 됐었죠. 폴란드에서 모듈러 주택 만들어가지고 바로 접경해가지고 넘긴다,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가지고, 우선은 그 재건에 들어가려면은 순서는 집, 그리고서 지뢰 제거, 이런 것도 종전 휴전이 나오고 하면 지뢰 제거 쪽도 있기는 하거든요. DR텍, 유진로봇, 퍼스텍, 서희건설, 이런 것도 실제로 종전 재건 나오고 하면은 그때 지뢰를 좀 치워야 뭔가 더 편하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뢰 제거 키워드도 좀 나중에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일단 재건은 지금 밀렸지만 내일도 그렇고 좀 한동안 많이 지켜볼 것 같아요. 내려오면은 좀 분할 매수 폭만, 이 종목에서는 그냥 와 이거 더 갈 거야 하고 뭐 풀베팅 이런 것만 아니라면은 좀 500원 단위든 조금 크게 보면은 괜찮은 결과를 좀 얻을 확률이 높지 않나, 엄청 기대하고 있는 그런 테마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건설 인프라 쪽에 대해서 이전에 당선됐을 때, 힐러리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똑같아요. 뭐 교량이라던가 뭐 도로,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 좀 중요시하면서 어필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비, 이쪽은 좀 테마 느낌은 아니죠. 그래도 오늘 현대 건설이랑 현대 인프라, 이런 것들, 인프라랑 중장비 엮이는 애들인데 키워드들 바로 엮이면서 올라오고, 진성 TC, DI 파워 해가지고 이런 인프라 중장비 관련주들은 좀 테마주랑은 좀 다르겠죠. 대신에 이제 뭐 수급, 결국 시총이 좀 있는 애들은 이 수급 들어오는지, 두산바켓은 좀 두산의 캐시카우인데 얘네도 수급이랑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코인은 우리기술 투자 갤럭시아 시리즈,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가장 셌어요. 얘네는 STO도 엮이고 비트코인도 엮이고 자기들 편할 대로 해먹는 애들인데, 120선에서 오늘 시원하게 좀 반등 바로 좀 보여줬고, 코인은 지금 시세가 쫄쫄쫄쫄 아까 전에 좀 오버슈팅이 나왔었죠. 1억 400만원까지 갔다가 1억 살짝 깨고 다시 좀 안정 추세를 찾고 있어요. 요거는 좀 엄청 세게 움직이다 보니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끝나서 이제 순간적으로 좀 이탈하지 않았나 싶은데, 코인 쪽은 이전에 그 SEC 위원장이었죠. 해가지고 코인에 대해서 뭔가 좀 규제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데, 트럼프가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 거기서 연설을 했을 때 지금 앉아 있는 사람 바로 갈아치우겠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그
장에서 그 컨퍼런스 거기서 좀 환호를 얻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트럼프 관련 정책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트럼프가 이제 코인에 대해서 이전에도 좋게 말했었죠. 자신이 대통령 되면은 전략 자산처럼 정부 차원에서 계속 좀 세이브를 하겠다. 전략 자산화 이런 것들을 좀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제 미 정부 차원에서 뭐 요거를 좀 저장을 할진 모르지만 그런 것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대신에 그건 있어요. 트럼프가 공약에 대해서 조금 달성률이 조금 낮기는 합니다. 그래도 트럼프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 긍정적으로, 자신도 이더리움 그 자산에서 한 10억 정도 들고 있었던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들 요거는, 근데 비트코인은 결국 코인 시세가 중요해요. 대신에 이 코인 시세는 트럼프가 저런 위원장 뭐 갈아치운다거나 혹은 전략 자산화 시킨다, 이게 공식적으로 나오면은 코인 관련주도 비트코인도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거기다 비트가 일단은 신고가를 돌파를 해놓은 자리고, 얘는 차트 관점에서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보면은 요 구간 3월부터 지금 거의 반년 동안 위에서 박스권을 좀 만들던 자리, 신고가를 돌파를 한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봉 차트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비트코인 관련 주가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우리기술 투자는 오늘 단기가율 지정이 붙은 상태이고, 그것 때문인지 오늘 갤럭시가 좀 셌었죠. 갤럭시, 그리고 얘네는 뭐 10,000원 넘길 수도 있기는 한데, 요거는 또 나중에 STO 이슈도 엮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테슬라 관련해서 키워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해서 오늘 당선 소감 라이브 이제 이후에 좀 나왔었는데, 지금 시간에 이 우주 관련주들이 다 상한가예요. 상한가가 상당히 많은데, 요거랑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 테슬라랑 스페이스X, 그리고 그 위에 일론 머스크가 엮여있는 기업들이죠. 그래가지고 오늘 당선 소감 라이브에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언급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스타다, 우리의 스타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고 칭하고, 이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중 하나이다 라는 언급을 했었어요. 물론 이 정도 언급은 필요하겠죠. 그만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쫓아다니면서 정말 강력하게 어필해준 거, 저는 사실 이번 당선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영향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임팩트 있는 액션을 좀 취했죠. 테슬라라는 기업, 상징성 있는 인물이고. 자,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 언급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 언급을 하면서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우주 쪽을 좀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향 때문인지 시간에 급등이 나오지 않았나? HVM, 루미르, AP 위성, 캔코아. 루미르는 어제도 좀 움직였었죠. 이거 뭐 그 그래프, 태양 그래프. 그래가지고 요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자, 그다음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YJ 링크, 라이콤은 조금 하락한다 싶더니 오늘 테슬라 키워드 당연히 빼먹을 수 없는 그런 종목이고, YJ 링크는 첫날 주도주였고, 요 종목 끼는 정말 좋은데, 얘는 오늘 상 간 이유가 그럴만해요. 사실상 테슬라랑 그 다음에 스페이스X 둘 다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둘 다 재료를 좀 엮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오늘 상을 가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요런 흐름이 있었고, 거기에 미국이랑 이쪽은, 근데 우주 쪽은 그건 있죠. 특별하게 좀 규제 같은 거를 뭐 해제하는 느낌보다는 차후에 스페이스X가 더 우주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부분이 이어지거나, 스페이스X의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지. 얼마 전에 그 집게팔, 로봇팔로 갖다가 잡는 거 좀 정말 신선했어요. 내려와가지고 와, 저렇게 정밀하게 저 거대한 거를, 엄청 신선했었는데, 그런 새로운 시도를 또 계속 이어지는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뭐 자금 정책 붙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이랑 중국, 러시아 우주 대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게 작년부터, 작년부터 좀 신개념 우주무기 개발 추진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국방 정부 시스템 그 비밀혁신 추진 프로그램, 그거의 두 번째 주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면은,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죠.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일어난다면은 제공권이라고 보통 하죠. 지금 비대칭 전력인 핵을 제외하고서 제공권이라고 하는, 제공권을 잡는 측이 전쟁에서 승률이 엄청 올라가는데,
그 공중을 넘어서 이제는 우주 공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 우주에서 뭐 레이저를 쏘든 뭐 공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옛날에 우주에서 뭐 위성이 레이저 발사해가지고 뭐 타겟팅 해가지고 파괴하거나 아니면은 뭐 고중량 무기 탁 해가지고 떨구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주 공간으로 좀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패권 다툼 같은 거에서 당연히 이어질 수 있는 흐름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은 사실 이슈가 또 계속 있잖아요. 요쪽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얘네들은 이번에 미 대선, 테슬라는 미 대선 트럼프 관련 주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시간에 화끈하네요. 285. 이 구간이 275 구간이 엄청 중요했는데 일단은 뛰어넘기고 시작을 해요. 그만큼 화끈하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의 뭔가 뒤에서 계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딜 그런 거를 좀 좋게 보는 거겠죠. 사실상 뭐 이제 전기차 그런 뭐 규제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뭐 엄청 풀어주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느슨하게 넘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율주행은 특히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이 규제에 엄청 예민한 그런 업종인데 그런 소프트웨어 쪽이죠. 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아직 완벽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자율주행 규제에 대해서 뭔가 풀어줄 확률도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상 지금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 얼마 전에 어필을 했을 때도 자율주행 키워드를 엄청 강조를 했잖아요. 그냥 핸들 없이 딱 타가지고 삥 돌고서 엄청 신선했거든요. 저는 이제 운전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운전이라는 게 진짜 피곤하잖아요. 집중을 계속 해야 되고. 근데 진짜로 죽기 전에 그 자율주행을 좀 맛볼 수 있을지 해가지고 목적지 딱 정하고 그냥 내 차에서 편하게 자고 일어나면은 딱 도착해 있는 그런 미래, 그게 이제 현실로 좀 다가오길 바라면서 자율주행 규제에 대한 좀 해제 이런 거는 또 트럼프가 같이 엮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규제에 대해서 해제 기대감도 있을 거고 내년 연초 뭐 빠르면 연말이라고는 하는데 내년 일단 상반기 1분기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국이랑 유럽 EU 쪽 FSD 승인 기대감이 또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은 또 시세 줬다가 밀리고 하면은 좀 잠잠하다 싶으면은 이게 이제 테슬라 주가랑 같이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 주가랑 어느 순간 또 싱크로가 풀리면은 졸졸졸 좀 하락한다. 그럼 이후에 이런 기대감도 있고 자율주행 해제 기대감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자율주행도 큰 흐름에서는 진짜 중요한 기술, 중요하다기보다 편의성을 정말 혁신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전기차는 아직은 살 생각이 없고 한데 만약에 자율주행 완벽한 게 좀 나온다. 완벽이란 표현을 쓰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괜찮은 자율주행 진짜 정말 좋은 기술이 나오면은 당연히 테슬라가 가장 먼저이지 않을까 싶고 그게 나오면은 저도 그거는 바로 좀 사서 써볼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키워드들 이런 것도 뒤에 엮일 수 있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대북 여기는 근데 지금 정권 특색을 생각했을 땐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트럼프가 이전에 대북 관련해서 흐름을 좀 만들어내다 보니까 대북은 우선 금강산 이슈가 가장 커요. 일신석재랑 아난티 이거 뭐 통일교 이슈도 엮여 있죠. 그래서 일신석재랑 아난티, 금강산, 관광 관련 주들이고 최근 트럼프 이슈에서는 이제 대북주에서 일신석재만 사실상 매매를 할 수 있던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 같은 거는 요 대북도 대북이지만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 이쪽에도 좀 엮일 수 있어요. 대아티아이, 부산산업 이런 애들이 좀 대장격을 했었고 북한은 항상 현금 확보를 엄청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전부터. 왜? 대북 제재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개성공단을 뭔가 예전에도 북한이랑 거래 이야기가 뭐 좀 좋게 지내자 얘기 나오면은 북한에서 가장 우선 손가락에 꼽아서 얘기를 했던 게 금강산 관광 재개 플러스 개성공단이었습니다. 왜? 개성공단을 통해서 현금 수급을 바로바로 할 수 있었던 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개성공단은 신원,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 좀 오랜만에 봤는데 차트가 기업이 얘도 망가지고 있더라고요. 2018년에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14,000원까지 갔던 게 우리나라는 좀 이런 거 보면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성공단 키워드 나오면은 신원이랑 인디에프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정도.
자, 그다음에는 이제 뭐 방사는 사실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둘 다 상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시대적인 흐름, 서방 국가들이랑 중국, 러시아, 뭐 북한은 거기에 같이 끼는 거고 해가지고 대립 구도는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미국이 서방 국가랑 붙어 있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패권 다툼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계속 으르렁거리는 게 있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서방 국가들, 접경 지역들은 사실상 더 뭔가 계속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거기다가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이걸 생각했을 때 나토에도 방위비 분담, 우리나라도 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이런 내용들이 또 뒤에 부각이 될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할진 모르지만 부각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나토에서도 그런 접경지 뭐 앞에 있는 국가들은 자국 보호를 위해서 무기를 써야 될 텐데, 그 무기에서 세계에서 좀 가성비 느낌이죠. 그 기술이 제일 좋다, 와 이 무기 최고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무기가 이 정도 가격이야? 너무 좋다.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괜찮은데 한국 거?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방산 애들, 방산 종목들은 지금 세계에서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 딱 이 기업들은 실적 엮일 수밖에 없는, 실적을 베이스로 움직이는 종목들이에요. 테마주로 움직이는 방산, 그 뭐 빅텍, 스페코, 퍼스텍, 이런 애들이랑 다르죠. 해가지고 실제 매출, 실적이 엮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추세를 보면은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현대로템, 셋 다 신고가 막 이런 식으로 추세가 다 똑같죠. 그만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방산이 좀 잘 나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뭐 주한미군 키워드 뭐 재부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방산은 내 몸은 결국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어느 국가든 우리나라 좀 가성비 좋은 방산 무기들은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자, 그리고 트럼프 이전에 어젠다 47, 화성 연료 및 원전, 이런 것들은 좀 원전 관련 주들, 일단 미국 빅테크들이 지금 시간에 다 반응이 괜찮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트럼프에 대해서 선물 지금 1.7%예요. 1.8%. 괜찮게. 이건 아마 근데 테슬라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좀 악재로 받아들이는 느낌은 아닙니다. 이미 트럼프가 처음에는 당선, 그 힐러리 이때 와 미치광이가 되면은 진짜 전 세계에 막 파멸로 갈 거다, 막 전쟁 날 거다 이랬었는데, 결국 한번 겪어봤잖아요. 쟤도 트럼프도 결국에는 사람이다. 그걸 겪어서 그런지 이미 한번 겪어본 거는 뒤에 우려감이 확 줄어버리죠. 이미, 그리고 어차피 당선이 됐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 대선을 또 뒤집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시장이 너무 우려감으로 있다가 저는 오히려 오늘 바로 나온 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정, 차라리 누가 되든 결론이 좀 빨리 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이 일단 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이제 지금 환율은 뭐 하늘 뚫고 날아가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일단은 뭐 화석 연료나 뭐 셰일가스, 가스 관련 주들, 뭐 GSE, 대성에너지, 뭐 천연가스랑은 조금 거리감은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 얘기 나오는지. 일단 원전은 미국 SMR 관련 주들 계속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은 또 우리나라 뭐 이슈라던가 연말 가서 SMR, 그 다음에 해외에서 빅테크들이 결국 원전에 대한 투자는 이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미중 갈등은 트럼프가 되면은 사실 좀 피하기는 쉽진 않겠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전에 미중 갈등을 스타트 끊었던 장본인입니다. 미중 갈등을 스타트를 시원하게 끊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중 갈등, 히토류 관련 키워드들 좀 부각이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프라 쪽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은 이제 뭐 변압 전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변압 전선은 이쪽은 사실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둘 다 수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업종인데, 일단은 트럼프도 뭐 인프라 키워드 계속 부각을 시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큰 흐름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뒤에 좀 조정이 나오면 더 좋은 애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재건 키워드, 그 다음에 코인, 비트코인 시세를 좀 주목하면서 이런 뭐 정책이라던가 이연장 갈아치우는지, 전략 자산화 정책이 발표가 나오는지. 재건은 트럼프 자신이 당선되면은 즉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내겠다, 즉 얘기가 엄청 길게 나오고 그러진 않겠죠. 당선인 기간이 내년 1월 정도까지인데 그 사이에 언급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좀 좋은 게
금투세가 사실 지금 해소가 안 됐으면은 연말 그냥 무턱대고 하기엔 조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금투세도 해소됐고 트럼프 이 불확실성, 미 대선도 끝났고 사실상 이제 금요일 FOMC 그것만 좀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FOMC도 0.25는 일단 나올 텐데 0.5로 확장이 되냐 그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거고 0.25를 베이스로 하고 0.5까지 하냐 이 정도.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이번에 뭐 트럼프 옆에 거의 1등 공신처럼 붙어있던 일론 머스크 바로 테슬라랑 스페이스X, 그리고 스페이스X는 우주, 그리고 테슬라는 뭐 전기차, 자율주행, 뭐 전기차 이쪽 키워드죠. 그렇기는 한데 자 오늘 2차 전지가 일단 해리스 관련 그 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 인플레 감축 법안 IRA 이거 뭐 좀 손댈 수 있다 보니까 하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나왔는데 자 그거를 보면은 2차 전지 쪽 어디였냐, 2차 전지 쪽은 좀 시계열 길게 보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리스 관련해서 부각되던 것 중에 신재생 에너지, SDM, 뭐 대명 에너지, 그 다음에 2차 전지 오늘 이런 식으로 갖다 줄줄줄 좀 하락이 나왔었죠. 워낙 큼직한 애들, 뭐 LG 엔솔부터 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왔는데 2차 전지는 결국 전기차하고 테슬라, 트럼프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진짜 뭐 강하게 이거는 뭐 팔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갖다 쪼이고 IRA도 막 크게 막 건드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좀 회복에 시간 텀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걸릴 수도 있겠지만 큰 시계열로 보면은 문제는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제 IRA 관련 얘기가 뭐 좀 나온다거나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것 같아요. 얘는 좀 낙폭이 만약에 뭐 밑에까지 좀 내려오고 하면은 이미 작년에 2차 전지 시대를 만들고 조정폭 많이 만들고서 여기서 이제 좀 기지개를 폈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 저점들을 막 이탈하더라도 막 거기서 막 끝까지 밀어버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흐름 자체가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요것들은 뭐 좀 긴 시간 내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좀 매매를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가 좀 끝났는데 당장 좀 조정이 나오면은 제일 땡기는 테마는 재건 쪽일 것 같습니다. 재건 쪽이 그래도 좀 어필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발언 하나에 바로바로 좀 반응할 수 있는 이슈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테마이지 않나. 그것부터 해서 뭐 비트랑 뭐 테슬라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이 트럼프가 된 거에 대해서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내가 원한 바랑 뭐 좀 다르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이미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식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결과는 이미 나온 상태이고 그거에 맞춰서 내 전략을 수정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